빗썸이라는 가상자산 거래소 이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1위 업비트에 이은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데요. 요즘 이 빗썸이라는 회사가 세간의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기간을 맞아 금융권은 물론 이 정치권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실소유주로 알려진 인물이 이 빗썸의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을 거부해 한 차례 논란이 불거진 바 있고요. 때마침 연예계에서도 이 빗썸 오너와 유명 연예인과의 열애설이 터져나오면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빗썸의 복잡한 지배구조가 드러나 눈길을 또 끌었는데요. 빗썸을 둘러싼 일련의 논란을 이 금융부 안지혜 기자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안 기자, 우선 국회 정무위 국감장에서 빗썸 회장 출석 문제로 한바탕 큰 소동이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의원들이 이 빗썸 창업주 이정훈 전 의장이 어딨냐며 목소리를 크게 높였다면서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회장은 아니고 이제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인물인데요. 네. 아시다시피 금융권 전반을 감사하는 곳이 이제 정무위원회죠. 예. 정무위는 지난 6일 국감에서 빗썸의 창업주이자 실질 소유주로 알려진 이 전 의장에 대해서 동행 명령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예. 증인으로 채택된 이 전 의장이 안 나타나자 결국은 국회 관계자들이 서울 한남동 자택으로 직접 데리러 가면서 한때 긴장감이 상당히 고조가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고 집행을 철회를 해야 했습니다. 자택으로 간 팀의 보고에 의하면 문이 굳게 잠겨 있었으며 가족 및 회사 관계자 등을 통한 증인과의 연락 등 네, 뭐 한마디로 캐치 미 이프 유 캔? 뭐 이런 영화 제목도 갑자기 떠오르는데 동행 명령장 발부도 일단 좀 이례적이고 맞습니다. 뭐 잡을 테면 잡아봐라 이런 뭐 내용인가요? 뭐 그렇게 좀 비춰지기도 하죠. 네, 그런데 이 전 의장은 왜 부르겠다는 거죠? 네, 이 전 의장은 빗썸에 상장한 이후에 가격이 폭등한 아로하나 토큰 시세 조종설과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예. 특히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인 발행사와 빗썸 간의 결탁 의혹을 제기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50원짜리가 53,800원으로 됐다면 이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것도 31분 만에 됐습니다. 작전 세력 없이 가능한 겁니까? 민 의원은 그러면서 빗썸에 대한 특별감사 그리고 농협은행의 실명계좌 차단 필요성까지 강조를 했는데 예. 여기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불법 자금 거래 쪽으로 들여다볼 내용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안 기자.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국감이 끝나기 전까지는 지금 이 증인 출석 문제가 여전히 유효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전 의장은 건강상 이유 때문에 국감에 못 나가겠다 이렇게 불출석 사유서를 사전에 제출을 했는데요. 예. 정무위는 의도적인 국감 회피라면서 끝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 고발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민 의원 역시 오는 24일 열릴 종합국감에서 이 전 의장을 다시 한번 증인으로 신청을 한 만큼 이 전 의장의 판단 변화 여부가 이번 국감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안 기자, 또 하나 좀 유명한 게 업계에선 나름 이 복잡한 빗썸의 지배 구조가 좀 특징을 끌고 뭐 이렇게 좀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좀 이 부분도 도마 위에 올랐다면서요? 아시다시피 빗썸은 여러 차례 과거에 경영권 분쟁을 네. 겪어왔는데요. 뿐만 아니라 순환 출자구리 등 지분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히면서 오죽하면 빗썸 직원들도 주주 구성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화면 보시면 현재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 코리아 이제 하단에 보이는데요. 빗썸 코리아의 최대 주주는 빗썸 홀딩스입니다. 빗썸 홀딩스는 크게 보면 좌측에 이니셜 투자조합 계열과 SG 브레인 테크놀로지 계열 이렇게 두 축이 나누어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림으로만 봐도 아시겠지만 양쪽이 지금 들여다보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예. 우선 SG 브레인 테크놀로지 계열에서는 이정훈 전 의장이 이제 사기 혐의로 김병건 대표와 법적 다툼을 하고 있고요. 반대편인 이니셜의 경우 주요 투자자가 여전히 베일에 쌓인 데다가 불투명한 자금 출처가 문매를 맞고 있고 이번 국감장에서도 이제 입길에 올랐습니다. 이니셜 투자조합이라고 하는 데가 원래 뭐 자동차 부품을 휴대폰 매장에 무선 이어폰을 납품하는 자본금 2억의 아주 조그만 회사인데요. 어떻게 했는지 200원의 자금을 조달해서 이거 운영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비상장 법인이라서 이 출처를 알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금융위원장님, 이들이 봤을 때 어떤 출자 능력이라든가 뭐 재무 상태가 좀 건전하다고 보입니까?
네. 최근 또 연예계에서도 한 기자, 빗썸 이 회장이라는 사람과 유명 여성 연예인과의 열애설이 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떠들썩했던 걸로 아는데 이 부분도 함께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떠들썩했죠. 네. 워낙 유명 연예인이기도 하고요. 해당 인물은 화면에서 보셨던 이니셜 쪽과 관련이 네. 있는 인물인데요. 앞서 한 매체는 배우 박민영 씨의 열애 상대가 빗썸 라이브 회장이다라는 명함을 쓰는 재력가 강모 씨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현재 이니셜 대표인 강지연 씨는 강모 씨의 여동생이자 그야말로 바지 사장일 뿐 실제 소유주는 강 씨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빗썸은 강 씨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서 강 씨와의 연관성을 일축했습니다. 사실 연예인 열애설로 더 주목을 받긴 했는데 그보다는 이미 드러난 이렇게 복잡한 지배구조 이면에 비공식적인 소유 관계가 더 있을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지배구조 문제도 일단 그렇고 출자구조도 지금 복잡하면 이 사업적으로 책임 소재가 좀 불분명해질 수도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좀 운영에도 문제가 있어 보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좀 찝찝한 면이 회사의 예. 지속 가능성과도 직결된 네. 문제라서 이 위기 시에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지는 않을지 이런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사업적으로도 좀 불리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몇 년째 매각설이 나오지만 이렇게 어려운 지배구조 탓에 번번이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고요. 가상자산거래소 안에서 입지도 위태롭습니다. 빗썸은 현재 2위 사업자지만 3위 코인원이 카카오뱅크와 제휴하면서 언제라도 역전이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 전 회장은 현재 공식적으로는 어떠한 직책도 맡고 있지 않지만 경영진 인사를 통해서 빗썸에 대한 실질 지배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업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오너 리스크 해소 또 투명 경영이 우선이란 지적에 귀 기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